1920년 우리나라 항일 무장투쟁의 첫 승리를 거둔 봉오동 전투 현장은 지금은 댐이 세워지면서 대부분 물속에 잠겼다. 취재진은 차가 겨우 다니는 좁은 길을 따라 봉오동 전적지를 향해 달렸다. 한 세기 전 격전의 장소는 인적이 끊기고 길이 지워져 찾아가기 험난한 곳으로 변해 있었다. 걸어서 이 산골을 걸어서 전부 걸어서 갔죠. 봉오동 저수지에서 출발한 지 3시간여 만에 격전의 현장에 도착했다. 이곳이가 전덕지입니다. 상촌 중심지 이곳이 전덕지입니다. 아, 네. 이 평지 쪽이요? 예, 이게 평지 쪽이고 여기가 더 시루 보이고 이게 혼범도 장군. 독립군의 대대적인 기습을 받은 일제는 삼둔자 전투의 참패를 서력하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250여 명의 월강 추격대 병력을 편성해 반격에 나섰다. 당시 북만주에서 활동하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와 최진동의 독립군 부대는 연합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유인해 몰살시켰다. 봉오도 전투는 첫 무장 독립투쟁론을 실천에 옮긴 전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독립선언으로부터 혈탄 투쟁을 호소하던 그것을 봉오도 전투에서 정말 대일작전을 무장으로서 보여준 첫 승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봉오도 전투가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운동을 통해서 힘을 모아서 일제를 일망타지한 그 첫 전투라는 의미에서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 6월 4일 독립군 연합부대에 대피한 일본군 지휘관 야스카와 소장은 만주벌 독립전사들의 활약상을 전투 보고서에 기록으로 남겼다. 독립신문은 봉오동 전투의 첫 승전보를 타전했다. 적군 사망자 157명, 부상자 300여 명의 대승이었다. (3.1) 만세 운동 이후 만주 일대에서는 항일 무장투쟁의 전열을 다진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이 빈번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한국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1920년 8월 이른바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는 독립군을 불령선인으로 규정하고 소탕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독립군 항전 사상 가장 빛나는 승첩인 청산리 대첩은 이 같은 일본군의 간도 침입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 도서관, 만주 지역 항일 운동과 관련된 일본의 극비 문서 자료가 보관돼 있다. 이 자료는 해방 당시 미군이 압수해 간 후 워싱턴의 미 국가공문서 보관소에서 보관해 오던 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한 것이다. 일본 낭인 나카노가 쓴 수기 천락각서가 공개됐다. 만주 지역 조선인을 불령선인으로 몰아 탄압을 주도했던 나카노는 1919년 조선 총독부의 지시를 받고 독립군과 조선 양민의 대대적인 학살 작전을 전개했다. 나카노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독가스까지 지원받으며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고 집단 학살했다. 본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 일본에게 역정보도 주고. 그래서 일단 독립군을 만주 지역에서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제국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 불안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한 우리 조상들을 제거하는 거였고,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 용어에서는 간도 대학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확인하느라고 갔는데
조선의 망명지사들이 가장 먼저 정착한 중국 길림성 용정시. 당시 한인 기독교 마을이었던 동명촌 간장암동을 찾았다. 1920년 10월 30일. 이 마을에선 일본군에 의해 33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처음에 와서 30일 날 와서 이제 모여놓고 청장령 모여놓고 교회다에다 거둬놓고서리 총질해서 다 죽였거든. 그런 걸 가족에서 찾아와서 무덤에다가 묻어 나갔단 말이야. 근데 나흘 후에 다시 와서 가져오너라. 파서 다시 가져오너라. 가져다서 노니까지 이놈의 새끼들이 모인가까지 그걸 다시 모여놓고 조이단, 집단 그 위에다 휘발유를 쳐서 사람 다시 불살려 주겠단 말입니다. 두 번에 걸친 학살로 시체를 가릴 수 없게 된 유족들은 일본군이 물러간 다음 33명의 합장 무덤을 만들었다. 그 후 마을 어귀에 일제 경신년 대토벌의 참상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웠다. 경신 참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 민족이 만주지방에서 일제에게 당한 가장 비극적인 참변이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참변을 당해야만 했을까? 1920년 10월 일제는 중국 마적 장강호를 매수해 훈춘의 민가와 일본 총영사관을 습격하게 했다. 이른바 훈춘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본군이 만주 출병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었다. 이렇게 훈춘 사건을 야기한 일제는 만주에 사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 주둔군과 시베리아 출병군 등 총 5만 병력을 만주 일대로 투입했다. 일본군은 간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북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치기 위해서 봉우동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오히려 패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서간도에 있는 독립군, 독립운동단체를 포함해가지고 만주에는 모든 독립운동단체를 섬멸시켜버리겠다 하는 대대적인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일제의 간도 출병 목적을 간파한 무장 항일 단체들은 보다 효과적인 대일 항전을 벌이기 위해 각 단체의 지휘부를 통합하고 병력을 재편성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부대인 서로군정서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 부대가 세를 규합해 청산리로 모여들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들은 북로군정서 지휘관 등으로 합류해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 청산리 전투 부대 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임명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전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몇몇 사람이 김훈이라든지 소대장을 했던 김훈이라든지 연성대를 이끌었던 강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로군정서의 참모장이었던 이장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군정서의 교성대를 이끌었던 이정천 장군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배양되어지고 체험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루어진 전투다. 중국 길림성 화룡현. 화룡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청산촌 입구엔 청산리 항일대첩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10여 차례 걸쳐 치룬 격전을 일컫는다. 그 청산리 전투의 시작은 바로 이곳 조선족 마을에 있던 백운평이었다. 그러나 마을이 없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 격전이 펼쳐진 최초의 현장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 산골짜기가 60km인데요. 예, 그 당시에도